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로스쿨, 의대. 이것을 졸업하게 되면은 어떤 자격을 갖게 되고요.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런데요. 보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69% 그리고 서울대 의대의 85%는 연소득 1억이 넘는 집 자녀들이더라.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대는 거의 90%에 육박하는군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돈 없으면 못 배운다가 되는 겁니다. 신입생 장학금 신청을 분석해 보니까 최고 등급의 소득, 그 등급에 속하는 자녀들이 입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국 로스쿨을 보면 평균 51%, 의대는 52%, 절반이 넘어갑니다. 빈부 따른 교육 불평등 수치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소득이 대개 이제 10분이 나누잖아요. 그럼 맨 꼭대기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1억이 넘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상 되시는 분이 많다는 거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박재환 교수님. 네. 로스쿨하고 의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 신입생의 40%가 강남 출신이고요. 또 과학고, 외교, 자사고 이런 그 소위 명문고등학교 신입생의 다수가 또 부자 출신이고요. 그럼 고등학교만 그러냐? 국제초, 국제중,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소득 상위 수준들이 몰리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스쿨까지 정말 교육의 불평등이 소득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은 이미 우리나라에 체제화돼 있다.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유치원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정도면 수치가 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빈부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유영곤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해야죠. 네. 있는 입시 제도부터 진짜 판을 다 바꿔야 됩니다. 네, 판을 다 바꾸고 진짜 없는 사람도 명문대학 로스쿨이나 의대로 갈 수 있는 저희 때만 해도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가난한 애들이 명문대학 가서 정말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요새는 개천에 용이 한 마리도 없고 다 개천에 가재하고 붕어하고 미꾸라지 정도밖에 없는 신분 사회가 자꾸 고착화되는데 서울 강남 부동산 문제도 결국은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 판을 좀 제대로 좀 장기간에 좀 연구를 해가지고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게 생각이 또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런 로스쿨이나 의대가 돈이 많이 듭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구택 전. 네, 저도 로스쿨 면접 좀 가보면요, 실제로 이제 대학 측에서도 보면 좀 있는 그러니까 장학금 좀 신청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학비가 비쌉니다. 학교 비싼데 좀 대학에 기여했으면 좋겠고 이런 그게 아니라 이제 왜냐면 장학금 신청 많아지면 그 중에 또 골라야 되니까 또 있는 집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남자는 좀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좋겠고 여자는 결혼을 안 했으면 어느 정도 사실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면 좀 젊었으면 좋겠다. 이게 보니까 로스쿨마다 합격률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래도 집안에 어느 정도 재력이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조금 나이가 좀 젊을수록 그래도 합격률이 높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선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 만들 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로스쿨 만들 때 어느 정도 장학금 혜택을 주자. 그다음에 좀 사회 경험을 하고 이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그 장학금이라든지 지역 할당이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봐야 된다. 지금처럼 그냥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놓고 합격률에만 맡겨놓으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아니 저는 이번 정부에서 그냥 보여준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렇게 저 수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부모가 어쨌든 인턴 프로그램 했는데 이제 증명 써주고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거 쓰게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자소서 다 좋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간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제 계속 이제 여당 측에 변화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사람으로부터 꼬인 문제를 입시 제도로 풀어낼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식한다면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여당이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로스쿨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수치가 좀 높습니다. 좀 높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신문들에 실려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부산으로 갔다, 용인으로 갔다, 다시 진천으로 다시 밀려난 한동훈 검사장. 이거 무슨 일입니까? 3개월 만에 그리고 올해 들어선 세 번째 자리 이동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 마지막 진천으로 간 거는 여기 본원이 있어요. 이 법무연수원. 지금 법무연수 소속인데 법무연수원 본원이 진천에 있어도 글로 관계한 거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거다. 그런데 한 검사장은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뭐 가겠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각에선 이거 뭡니까? 인사정당성 의심되는 처사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미애의 쓴소리한 한동훈 다음 날 용인에서 진천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뭐 어떤 본인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썼던 쓴소리로 입장을 좀 냈거든요. 그러다 다음 날 난 거 아니냐? 우연이냐? 아니냐? 뭐 이겁니다. 지금요. 추장관 부임 뒤 3번째 자리 이동이다. 윤용권 대표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인사 보복적인 측면이 강하죠. 예, 그 추미애 장관이 그 포렌식 얘기할 때 비밀번호를 한동훈 검사장이 안 알려줘서 예, 뭐 못하고 있다. 뭐. 못하고 있다니까 그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부인은 하지만은 인사 보복적인 측면이 강하고 저는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느 선배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인사 발령이 조직원들한테 나면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즉시 잊어라.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즉시 잊어라. 예. 저는 한동훈 검사장을 큰 인물로 키우려고 저렇게 고난을 주는 거 아닌가. 근데 3번 올해도 3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좋잖아요. 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이잖아요, 원래. 용인에서 진천으로 하니까 또 그렇게 좋게 죽어서 좋은 해석하시는군요. 자리를 살아서 좋은 자리 진천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심을 잃지 말고 예. 한동훈 검사장이 고시 합격하고 평탄대로를 걸었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서 탄탄대로로 승진 가도만 달렸잖아요. 예. 이런 저는 고난이 앞으로 큰 인물로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잘 받고 다시 한번 날개를 한번 피고 예. 하는 기회가 좀 오기 바란다 이런 생각을 요 듭니다. 밑줄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인에서 진천으로 3명이 가게 돼요. 근데 3명의 연구위원이 가는데 그중 검사는 한 검사장 1명이고 나머지 2명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 현구택 전 네, 부위원장. 말씀드릴게요. 용인 얘기 나오니까 하는데 용인에 예전에 이제 경찰대가 있었고 법무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경찰대는 아산으로 갔고요. 법무연수원은 원래는 이제 가려면 진천으로 다 가야 되는데 일부는 남겨놓은 거예요. 일부 남아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어제 좀 뭐 신임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진천은 좀 머니까 어찌 보면 약간 제가 보기에 다 가는 게 맞아요. 원래 소속은 법무연수원 소속인 거죠. 근무지가 뭐 진천이 사실은 본사고 여지 보면 약간 지사 그렇죠. 개념이 본원입니다, 본원. 그렇죠. 본원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 가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면서 일부를 남겨놓은 거예요. 예. 거기에서 근무했던 건 약간의 좀 수도권 뭐 이런 근무 편이기 때문에 소속을 바꾼 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엔 뭐 이거를 다시 인사 변경을 냈다라고 하기는 뭐 큰. 근데 아무튼 시기가 시기라서 좀 공교롭다. 뭐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